올리브영은 이제 뷰티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중개자의 역할이 아니라 고객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브랜드다. 헬스앤뷰티 스토어에서 1,300개가 먹는 매장이 있습니다.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커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그러면 올리브영만 하냐는 거죠. 네. 다른 어떤 유통 채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고객 경험을 좀 중시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올리브영 매장 보면은 네. 뷰티 상담이나 피부 분석 같은 체험 요소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올리브영은 원래 이런 체험형이 아니라 유통 브랜드였는데 체험형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시작하자면 일단은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걸 알게 만들려면 우리가 기존 전략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건데 일단은 올리브영이 H&B 스토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헬스앤뷰티 스토어에서 부동의 1위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동안에 H&B 스토어가 유통업체에서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올리브영만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올리브영은 정말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 기준으로 전국에 1,300개가 먹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들이 상당히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요즘 10대 친구들은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나가면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 올리브영에서 기다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요. 자, 물론 매장만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장만큼 온라인몰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옴니채널이라는 단어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옴니채널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서는 온 오프라인에서 약간 통일된 경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옴니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최근에 올리브영에 가시면 제품을 딱 보셨는데 이 제품의 리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자, 그러면 이 리뷰를 찾아보고 이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매장 내에 있는 스마트 태그를 이용을 하셔서 어플로 찍으시면요. 이 온라인 몰에 있는 리뷰들이 바로 뜹니다. 그러면 그 리뷰 보고 바로 선택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어느 매장에 방문을 하셨는데 제품이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매장에는 재고 있나? 라고 하시면요. 마찬가지로 스마트 태그 찍으시면 바로 뜹니다. 이렇게 온 오프라인의 경험을 하나로 일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옴니채널인데요. 기존에는 올리브영이 이 옴니채널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상당히 많이 좀 진척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맞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아가고 있다. 일단은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영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매장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좀 허무는 그런 매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체험을 강조하고 옴니채널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이런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올리브영이 퀵 서비스도 하죠. 바로 주문을 하면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우리 전반적인 용어로는 퀵 커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러면 올리브영만 하냐는 거죠. 퀵커머스는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CJ 더 마켓도요. 햇반도 1시간 만에 갖다 줍니다. 다이소도 최근에 이런 서비스를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열심히 하고 있었죠.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온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배송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배송이 빨리 온다는 건 이제는 그냥 디폴트잖아요. 배송이 느리게 온다가 디폴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송은 다 빨리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차별화 전략으로 좀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배송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경쟁적인 환경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물건을 오프라인에 뭐 갖다 놓는다. 이거 빨리 갖다 준다. 자, 아니면 이런 물건을 오프라인에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빨리 배송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주문 빨리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이게 차별화 전략이 될 수가 전혀 없어진 겁니다. 다른 어떤 유통 채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고객 경험을 좀 중시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뭔가 직접 경험하고 구매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구매에 대한 경험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Z세대 분들은 알파세대 분들도 그렇지만 나에게 맞는 맞춤형 경험을 정말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Z세대하고 알파세대, 우리 합쳐서 잘파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잘파세대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목소리를 정말 많이 내고 성장한 세대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만화 찾아서 보고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만 시계추를 과거로 돌려보세요. 기성세대 분들은 그렇게까지 목소리를 내고 성장했느냐?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뭐 사는 부모님 취향 따라가는 거고요. 조부모님이 같이 살면 조부모님이 하자면 그냥 하는 거죠. 뭐 본인 목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자기 취향을 알면서도 잘 판단하지 못했던 세대였는데 이게 바로 잘파 세대로 넘어오니까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알파 세대 분들은 또 자제분 숫자가 줄어들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만약에 역으로 아니야, 너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냥 이거 해 라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그냥 소비하지 말라는 뜻이죠. 올리브영도 아마 그런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상대하는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즉 개인 맞춤형 경험을 중시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프라인 매장에 좀 구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뷰티하고 헬스케어 트렌드가 많이 좀 변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우리가 원사이즈 핏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사이즈 핏이 뭐냐면 비타민이면 그냥 비타민 제품 하나예요. 이렇게 그냥 비타민 먹고요. 아니면 뭐 밀크시슬이다 그럼 밀크시슬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제품인 거예요. 더 이상 뭐라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 알고 계시죠? 이 영양제 시장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피곤하다라고 한다면 피로에 좋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허리에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통증을 좀 완화하는 장기적으로 그런 영양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원사이즈 핏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능에 맞춰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뷰티도 똑같아요. 뷰티도 옛날에는 이거 그냥 쓰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됐지만 지금은 각자 원하는 바가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피부의 잡티를 커버하고 싶으시고 어떤 분은 피부에 광채가 났으면 좋겠고 등등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맞춰줄 수 있는 게 바로 개인별 맞춤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서도 뷰티테크라는 이런 산업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기기를 이용을 해서 피부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피부 상태에 따라서 뭔가 맞춤형 솔루션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추천받고 개인화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뷰티 시장은 다소 조금 수직적인 형태였다. 즉 원사이즈 핏이 대세다 보니까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쓰세요 라는 말이 통했지만 지금의 잘파 세대 분들은 자신의 취향이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되지 않는 상품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뷰티 제품도 변하고 있고 올리브영도 여기에 적응을 하고 위해서 이런 오프라인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화를 강조하셨잖아요. 맞아요. 개인화에 맞춰서 고객 체험으로 고객의 DB를 얻고 그 DB를 토대로 고객의 구매를 이끌어낸다. 이것 때문에 체험형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거는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꼭 올리브영이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피부를 진단받고 맞춤 이 제품을 체험한다? 이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구매 동기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심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하면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좀 하게 되면 이것도 상품 개발에 활용도 하고요. 향후 마케팅에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어떤 군에서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가능해지니까 데이터 측면에서도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더 보게 되면 나만을 아는 매장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 같은 데서 추천 영상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나오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요. 나를 알아준다.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쇼핑되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매장이다. 여기는 나를 잘 알고 있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즉 충성 고객이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더 보태자면 리텐션이라는 단어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리텐션이라고 하면 유지에 대한 건데요. 사실 고객이 유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유지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열심히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면 정말 이 프로모션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 이 고객이 계속해서 만족을 하고 그리고 또 감동을 느끼고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유지가 잘 되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구매를 해줄 거니까 굉장히 고마운 고객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할인 쿠폰 주면 유지가 되겠느냐? 예, 그거는 약간 좀 옛날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물론 할인 쿠폰도 강력한 구매 동기는 될 수 있지만요. 결국은 나를 알아주는 서비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감동하고 이 서비스는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리텐션을 좀 확보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어느 정도 심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올리브영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독점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 쇼핑 채널에서도 분명히 살 수가 있어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누군가는 올리브영을 마치 구매를 중개하는 단순 유통 플랫폼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올리브영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H&B 스토어에서 1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겠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분석도 해주고요. 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더 좋은 말도 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더해져야 단순히 그냥 뷰티 제품이나 파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여기는 컨설팅까지 더해서 아주 프리미엄, 즉 굉장히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 외부에서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외부의 채널은 그냥 유통 채널이 되는 거고요. 올리브영은 헬스와 뷰티를 다루는 프리미엄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설팅까지 제공하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브랜드다. 그리고 H&B 스토어에서는 우리가 최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이런 움직임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올리브영이 위기라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올리브영이 H&B 아니면 드럭스토어 이쪽에서 1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뭐 랄라블라라든지 롭스라든지 맞아요. 이런 드럭스토어가 생겨났다가 결국에는 올리브영이 승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다이소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영의 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또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저는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다이소가 상대하는 대상과 올리브영이 상대하는 대상은 조금 좀 다른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데요. 제약회사가 다이소용을 따로 제작을 합니다. 따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그렇다면 약국엔 납품을 안 하느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약국에 납품하는 제품은 좀 더 기능이 더해진 제품이고 다이소 제품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좀 더 나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격대에 따른 관심사에 따라서 나는 이 가격대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이소로 갈 거고요. 반대로 나는 약국에서 파는 이 제품이 기능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약국으로 가게 되겠죠. 뷰티 제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이 가격이 조금 저렴한 제품들이 내가 사용하는 이 범주 내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쪽으로 가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보면서 요거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을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그 가격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올리브영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타격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영에 자주 또 이렇게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입소문을 퍼뜨려주는 세대가 대표적으로 10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격적인 메리트에 따라서 다이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정말 완벽한 위기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대하는 타겟 대상이 조금은 다르고 이 타겟 대상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생각을 누가 더 맞춰줄 수 있느냐 그 니즈를 어떻게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지 단순 비교로 그냥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약간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다이소가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위기다라는 거는 다소 성급한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올리브영의 위기는 아직은 성급하다. 하지만 올리브영 입장이나 아니면 저희 같이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이나 뭐 인적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올리브영이 계속해서 체험형 매장을 확대하는 거 보면은 뚜렷한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과제나 뭐 주의할 점이 있을지.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마케팅의 요소와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명시적으로는 이게 이 매장을 그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기술 투자 비용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잘 확대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정말 끊임없이 뒤따라붙는 게 이게 개인정보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다른 쪽에 하나 문제를 보고 있어요. 직원의 전문성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뷰티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전문적인 어떤 개인화된 솔루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텐데요. 실제로 올리브영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양성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양성을 하는 건 또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조금 좀 준비된 상태에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이제 단순하게 뷰티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중개자의 역할이 아니라 고객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브랜드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죠? 굉장히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는데 그 올영데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같이 하는 실천형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뭔가 컨퍼런스라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우리는 고객과 관계를 맺는 적극적인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개인화된 솔루션에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 개인화된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올리브영이 이렇게까지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데도 노력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소비에 대한 이런 새로운 감각들을 적용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만큼 변화하는 흐름을 마케팅에 적용하는 건 중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